은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재정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 스스로 깨닫습니다. 정말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라는 사실을. 오늘은 안정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지속 가능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긴 만큼 퇴직금도 안정적이었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보장됐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은퇴 준비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은퇴 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해야 할 목표가 없어진 하루. 하루 이틀은 달콤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허전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점점 늦어졌고 식사는 불규칙해졌으며 운동은 몇 번 하다 금방 멈췄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정체성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파이어족을 선언한 한 IT 개발자입니다. 그는 자산 10억 원을 모았고 배당과 ETF까지 포함하면 연 34%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조기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6개월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삶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은퇴 일기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감당할 루틴이 없었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방향 없이 흘러간 자유는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이 등장합니다. 은퇴한 사람을 지켜주는 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일상을 붙드는 루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해야 한다는 구조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삶. 이 반복이 스트레스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던 틀입니다. 은퇴는 이 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쉬는 게 힘들 줄 몰랐다. 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하루를 채울지 모르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지속 가능한 루틴은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기상과 취침 시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몸을 움직이는 루틴입니다. 큰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20분, 가벼운 근력 운동 몇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은퇴 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잡는 가장 강력한 생활 루틴입니다. 셋째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는 활동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배움을 지속하는 그룹에 참여하거나 작은 취미 모임에 가는 것. 이것이 정서적 고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한 상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자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없어서 무너진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산은 계좌에 있지만 루틴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소비는 늘고 건강은 흐트러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심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재정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루틴만 잡혀도 재정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하루가 일정하면 소비가 줄고 건강이 안정되면 의료비가 줄며 사회적 활동이 늘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즉 루틴은 재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은퇴의 기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본을 정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진짜 자산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루틴은 삶의 안정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하거나 하루 10분 산책을 시작하거나 일주일 한 번의 작은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것. 그 작은 루틴이 당신의 은퇴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 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라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재정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직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매일의 일과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많은 은퇴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은퇴를 앞두고 월 지급 연금과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루의 구조는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정적 자산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먼저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루틴은 재정이 흔들릴 때도 사람을 붙잡아주는 삶의 축이기 때문이다. 루틴이 없는 은퇴는 돈만 갖고 무인도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엇을 먹고 살지는 준비했지만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 그 공백이 인간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상담 사례를 보면 재정적 안정성을 갖춘 은퇴자 중에서도 우울감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은 충분한데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말은 그동안 직장이 삶의 대부분을 대신 설계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출근을 하면 일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며 자연스럽게 일상이 흘러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 공백이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무기력을 불러온다. 특히 성취 중심적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타인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루틴 붕괴의 충격이 더 크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 기상시간 불규칙, 식사 패턴의 붕괴, 움직임 감소, 사회적 접촉의 단절이다. 이 네 가지는 은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의 기준점이 사라지고 식사 시간이 흔들리면 에너지 리듬이 깨지며 일정한 움직임이 없으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정서적 고립이 깊어진다. 실제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은 하루의 구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루틴은 단지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프레임에 가깝다.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다. 은퇴 후의 일상은 외부의 압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자신이 만든 일정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책하거나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세우려다 곧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지속 가능한 루틴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에는 목표를 크게 잡지 말라고 권한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전날보다 조금 더 오래 걷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작은 루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 반대로 지나치게 큰 계획은 실패했을 때 상실감을 만들고 결국 루틴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다시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이므로 너무 빠르게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점이다. 루틴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회적 연결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은퇴 초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고립이 정서적 피로를 불러온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타인과의 관계는 시간을 정해주고 행동을 정해주며 역할을 다시 부여해준다. 학습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수락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다. 루틴 안에 타인과의 연결이 포함되면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고 은퇴 후의 공허함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은퇴자는 경미한 우울감을 넘어 신체적 질환 위험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 기반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루틴은 결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완성된다. 루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재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불규칙한 일상은 소비 패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충동 소비를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지출을 늘린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은 소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삶의 리듬을 잡아주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준다. 하루의 구조가 잡히면 식사 패턴이 정돈되고 운동이 포함되면
건강 유지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일상의 안정은 재정적 불안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즉, 루틴은 돈을 쓰는 방식뿐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꾼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수입의 끊김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루틴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을 되돌려준다. 하루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재정적 두려움 역시 완화된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루틴이 안정적인 은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비 통제가 뛰어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능력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 이처럼 루틴은 심리와 재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이중 효과를 가진다. 은퇴 후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다. 직장 중심의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루틴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더 잘 유지된다. 이 전환은 단순히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다시 편집하는 단계다. 과거의 역할이 사라졌다면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은퇴자가 나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오히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리듬이다. 루틴은 나이를 제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작은 수익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일상화하는 일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빈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작업이다. 이 채움은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다. 절대로 늦지 않는 이유는 루틴이 하루의 구조이자 결국 삶의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정적 자산은 은퇴의 안전망일 뿐이고 지속 가능한 루틴은 은퇴 후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다. 자산은 숫자로 존재하지만 루틴은 시간과 행동으로 존재한다. 숫자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행동은 사람을 바꾼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다. 돈 때문에 불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루가 없어서 불안했다는 고백이다. 이 말은 은퇴 후 겪는 많은 감정의 본질을 설명한다. 루틴은 그 공백을 채우고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장치다. 그래서 루틴이 없는 은퇴는 불안하고 루틴이 있는 은퇴는 안정적이다.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은퇴 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일상이다. 스스로 정한 기상시간, 가벼운 운동, 사회적 연결,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작은 행동들. 이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은퇴의 기둥이 된다. 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만들어주는 힘은 당신이 선택한 루틴에서 시작된다. 결국 은퇴 후에 지속 가능한 행복은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루를 다시 세우려는 작은 의지에서 출발한다.